안녕하세요. 예, 1회 객관식 보겠습니다. 1번 기업 피고인 갑의 A 사건은 지방법원 본원 항소부에 그러면 사물관할이 지법 단독이죠. 그 다음에 갑의 B 사건은 고등법원에 그러면 사물관할이 지법 합의부죠. 각각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 갑은 대법원 결정에 의해서 틀렸죠. 해설에 형소규칙 사주의 사물관할이 다르죠. 따라서 수기에 관련 항소 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계속된 데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수기에 관련 항소 사건이 토지권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갑은 대법원 결정에서 그게 틀리고요. 다음 니은 피고인이 국참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지법 지원 합의부가 배제 결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법 지원 합의부는 국참 회부 결정하여 사건을 지법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조문이고요. 디귿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서 사건을 관할 소년법에 송치하여야 한다. 역시 소년법 1.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이 공소장 변경에서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단독 판사는 관할 위반 판결을 선고하고 틀렸죠.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하고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미음, 관할 이전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검사는 직권 상고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할 의무가 있지만, 그렇죠? 그것도 조문이고, 다음, 피고는 관할 이전을 신청할 권리만 있다. 라고 했고요. 검사는 하여야 하고, 피고인도 할 수 있죠. 다음, 2번, 고소 불가분. 1번, 즉시 고할 경우에도 고소 외에 객관적 불가분 의지는 적용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불가분은 고소 고발인데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 원칙, 그다음에 고발의 객관적 불가분 원칙, 고소 고발 객관적 불가분 원칙은 다 적용되는 거고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그건 되지만 이건 아니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이고 2번 상대적 증거죄에 있어서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 요령은 신분자인 공범의 경우 미치지 아니하며 신분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고소 제시는 비신분의 효력이 없죠. 3번 저작권법 위반에 있어서 행위자에 대한 고소에 의해 양벌 규정에서 처벌을 받은 자에서 별도의 고소를 요하지 않는다. 판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죠. 다음 4번 과형사 일조의 각 부분이 모두 증거죄 피해자가 같은 때에는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 원칙이 적용된다. 이거요. 그건 전부 다 증거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객관적 불가분 원칙이 적용된다. 이거요. 5번 일조 일부만 증거죄 때는 증거죄에 대한 고소 요령은 비증거죄에 미치지 않죠. 그것도 전부 다 증거죄 문제니까요. 4번도 증거죄 문제, 5번도 증거죄 문제. 따라서 4번 같은 경우에는 각 부분이 전부 다 증거죄이기 때문에 전부 미치는 거고요. 다음 5번 같은 경우에는 일부만 증거죄이기 때문에 그 증거죄에 대해 미치는 거고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4번, 5번 같은 경우에도. 그 다음 넘어가서 3번은 1번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 공소시효 완성 그러면 공기판 아니고 면소였죠. 1번 틀렸고. 다음 2번 공소시효 제도의 근간 개인의 신뢰고 다음 공소시효 연장을 통해서 달성을 하는 공익 비교 경향 공익이 우선하는 경우 진정소급에 받는 법률은 허용될 수 있다 였습니다. 심의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3번 공소장 변경으로 법정량의 차이가 있다. 본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량의 기관이 기준되는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법정량의 차이가 있다면 그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량이 공소시효 기관의 기준이었고요. 다음 4번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공소장 변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아니고 공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공소시효 기관의 기준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량이 공소시효 기관의 기준이었고 여기 비교하셔야 되죠. 5번 사기죄 변호사 위원죄 상경 그러면 후자 공소시효 완성에 따라서 전자 공소시효 완성되는 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상경의 특징 때문에 그런데 실체상은 수재 소송상은 일죄였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죄 고소라든가 공소시효는 각 죄별로 별도로 논한다 였고요. 다음에 소송상 일죄이기 때문에 공소제기 효력 다음에 기판력은 전부에 미친다 였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기억 임의성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 능력 없는 진술 증거라도 피고인이 증거를 동의하면 증거를 할 수가 없다. 임의성 없다. 니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해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 계속돼서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법정에서도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 봐야 된다. 피고인의 자백이 신문에 참여한 검찰 수사관이 절도 피의사실을 모두 자백하면 피의사실 부분은 가볍게 처리하고 그 특가법 절도 대신에 형법상 절도죄를 적용하게 되는 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자백을 유도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 하여 위 자백이 기망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일반할 만한 이유가 있는 데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했죠. 판례.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검사 강요나 위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든가 불기소나 경환주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 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약속하에 한 자백을 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 단정할 수 없다. 검사가 피해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동안에 검사 작성 비신조서 증거 능력 없다. 5번에 1번 형소법 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포함되지 않죠. 따라서 그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보강적으로 쓸 수 있다. 맞네요. 2번 전문증거는 전문법칙에서 예배에 해당하는 예배에 관계없이 보강적으로 될 수 있다. 아니고 아래 해설 보강증거는 먼저 엄격한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자격 즉 증거 능력 가지고 있어야 된다. 따라서 보강적으로 사용되는 증거가 전문증거라면 그 증거는 형소법 310조부터 316까지 예배 규정 또는 310조에서 증거 동의, 증거 능력 인정되어야 보강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3번 보강증거는 범죄 사실의 전부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될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거 아니라도 직접 증거 또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보강증거 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아래 해설 그래서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이면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된다라고 했고요. 다음 4번 직결심판 절차나 간이기 공판 절차에서 자백만 있으면 보강증거 없이도 유죄 판결을 쓰는 것 그렇지 않고 직결심판에서는 자백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죠. 전문상 그 310조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간이공판 절차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절차이기 때문에요. 간이공판 절차라든가 약식명령에서는 자백 보강법칙이 적용된다. 왜요? 그건 정식재판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5번 피고인이 자백한 상황에서 나머지 2명의 공동피고인 중 한 사람이 자백하였으나 다른 한 사람이 부인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을 할 수 없고 공동피고인이 전원이 자백한 경우 하나죠. 유죄판결을 가능하여? 아니고 세 사람 중에 2명만 자백하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상호 보강정호 되는 것이고 또 부인하는 자에 대해서 자백을 가지고 유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A, B, C 3명이 있는데 2명 자백하고 1명이 부인했다. 2명만 자백하다는 되죠. 따라서 상호 보강 정보 되는 것이고 이 자백 가지고 이자 유죄 선고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요. 전부 다 자백해야 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6번에 1번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보고서 영장 발부한 법관이 그 사건에 대한 1심 재판 관여한 경우에 채척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2번 법관이 당사자 증거 신청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한 증거 결정 취소한 경우에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데 해당하지 않는다. 3번 법관이 스스로 깊이 원인이 있다고 판단할 때 회피하여야는 당연히 법관이 회피하지 않냐고 재판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상소유되는 건 아니다. 그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요. 4번 약식 발령한 법관이 정식 재판 1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에 채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정식 재판에서 1심 판결에 관여 없이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는 전심 재판 관여 그렇게 되겠죠. 5번 증거 보존 절차에서 증인심을 한 판사가 1심 재판에 관여한 경우에도 채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7번에 기억, 현행법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현행법인들의 체포하기 위해서는 가연시 명필 도인이었죠. 가벌성 가, 현행성 현, 시간적 접사성 시, 범인 법률 명명성 명, 그다음에 체포 필요성 필, 도망 증거인멸 명령 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가히 현실의 명필이고 도인이죠. 가연시 명필 도인. 니은 범죄 실행행위 종료한 직후 그러면 범죄 실행행위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기를 의미하는 것에 해석되므로 시간적 장소로서 체포를 당한 자가 방금 범죄를 시행한 범인이라는 점이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을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법인으로 봐서 볼 수 있다라고 했고요. 이것 경찰관의 현행법인 체포 경위 그에 관한 현행법인 체포서 범죄 사실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논리와 경험직 장소적 시간적 동일적 인정되는 범인이라면 그 체포행위가 공무집행의 요건인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있고요. 리을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부류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한 범인의 주고 분명하지 않은 데 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미음 사경관리가 현행범인이 인도를 받을 때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하더라도 체포자에 대해서 경찰 고소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